이제 저번에 뭐였지? 저 복사 평형했고 맞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온실 효과 그때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같이 나오니까 같이 한다 했죠. 03번에 제목이 소단은 03번 점점 더워지는 지구네요. 점점 더워지는 지구. 그리고 교과서 페이지는 60페이지. 페이지 60. 자, 그럼 온실 효과 관계되는 건데 맞죠? 그러면 학습 목표를 뭐라고?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고 문제점 같은 걸 생각해 볼까요? 해결책 같은 거는 다음에 고등학교나 아니면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목표는 온실 효과에 의한 정확하게는 온실 효과에 의한 온실 효과 가속화에 의한 얘기도 많은데 맞죠?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 과정을 탐구하고 지구 온난화 과정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찾아보자. 아까 문제점을 찾아보자. 지구 온난화 관련해가 나온 영화가 설국열차.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할게요. 설국열차 보면 계속 눈이 오는 거 차가지는 거잖아요. 너무 더워져가지고 온난화 해결하려고 냉동탄을 쐈다가 그것 때문에 차가진 거죠, 맞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워지는 지구고, 자 흰색으로 바꿔서 자 그럼 이 온실 효과가 뭔가? 1번 개념. 저번에 비닐하우스 효과 뭐 이런 효과를 보면 되는데 온실 효과. 비닐하우스예요. 햇빛은 들어오죠. 하우스 안으로. 그런데 햇빛 받아가지고 뜨거워진 땅 거기서 나오는 열은 비닐을 통과 못하고 비닐 안에 갇혀요. 그러면서 따뜻한 상태가 유지되는 맞죠? 온실기체가 지표로 비닐하우스가 지표로 다시 에너지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를 하는 게 온실기체입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지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온실효과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온실기체가 지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다. 이거를 온실효과다. 뭐 그림으로 그려봐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온실기체가 지표로 에너지를 방출해 주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가겠어요? 온도가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온실효과는 꼭 필요하죠. 온실효과가 없으면 지구 평균 기온이 18도씨가 안 되고 지금 영하로 내려가니까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합니다. 온실효과는 꼭 필요한데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걸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온실효과는 꼭 필요한데 그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지구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평균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학습 목표 첫 번째가 이제 온실효과 과정을 탐구해 보자 했으니까 일단 한번 탐구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릴까? 어째 그리지? 지구다 만약에. 그리고 지구의 공기층 대기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네요. 지구 대기권이다. 그리고 이거 지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뭐라 했어요? 그렇죠? 태양이죠. 노란별, 지형, 태양. 맞죠? 그리고 복사평형도 했고. 맞습니까? 그러면 태양 에너지 들어오겠죠?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온다. 저번에 100으로 했을 때 뭐 지표로 50 들어오고, 맞죠? 공기로 20 들어가고 70 흡수되고 빼놓는다 하고 뭐 했는데, 태양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지구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지요. 이거에 의해서 큰 메커니즘은 태양이 들어오는 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온실기체 맞죠? 온실기체. 저번에 종류를 안 했으니까 종류는 뭐 있냐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 H2O, 그 다음 메테인 CH4, 그 다음에 상품명인데 프레온가스 지금 많이 안 써요. 얘네들이 온실기체인데 얘네들은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를 합니다. 비닐하우스 온실기체는 비닐하우스 효과를 해요. 햇빛은 쭉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지구가 데펴지겠죠. 그럼 지구에서 데펴진 열이 바깥으로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맞죠?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온실기체들은 뭔 역할, 이거 온실기체라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 온실기체들은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못 나가고 지표로 다시 이렇게 방출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지구 기온을 높여주는 경우죠. 그럼 온실기체가 비닐하우스처럼 햇빛은 통과시키고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밖으로 열은 못 나가게 해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처럼 열을 높여준다. 온실효과가 영어로 더 그린하우스 이펙트인데 맞죠?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왜 생기느냐 한번 탐구를 해보면 이 조금 과학적으로 되게 이 태양 에너지죠. 맞죠? 이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요거 조금 깊이 들어간 건데 어려움 두시고 뭐 파장이 짧은 쪽이 많아요. 단파장, 파장. 빛이에요. 빛은 파장이 짧아요. 햇빛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온실기체, 비닐하우스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해서 쑥 들어왔죠, 맞죠? 통과해서 슉 들어왔어요, 이렇게. 통과해서 슉 들어옵니다.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어. 비닐하우스나 온실기체를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햇빛은. 파장이 짧아서. 그런데 이 지구에서 내놓는 에너지 뭐냐? 이거 지구 복사 에너지죠, 맞죠? 지구 에너지라고 할까요? 지구 에너지. 그냥 줄여서 지구 에너지 간단히 씁시다. 복사 에너지. 지구 에너지는 뭐냐면 파장이 길어요. 열의 형태입니다. 열의 형태. 단파장은 뭐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맞죠? 단파장은 빛이라고 생각. 햇빛, 빛. 그럼 장파장은 지구에서 나오는 건 열이라. 온실 유리 그 비닐이지요. 빛은 통과되지만 열은 못 나가. 온실 기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건 들어오고 다 못 나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이게 온실 효과입니다. 뭐 일부는 나가겠죠. 온실 기체만 있는 게 아니니까. 특히 어디입니까? 금성 같은 경우는 수성보다 태양에서 더 먼데 수성보다 훨씬 뜨겁죠. 이유가 여기 기체들 중에 이산화탄소가 지구보다 96배 정도 많죠. 그래서 굉장히 온실 효과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비닐하우스 효과가 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온도가 높게 나오는 거죠. 수성보다도 금성이. 뭐 요런 과정이고요. 그러면 쌤 이게 좋은 거라면서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이 온실 기체들 중에 이산화탄소 이게 한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급속히 늘어납니다. 이 이산화탄소 이게. 이 이산화탄소 이게 문제예요. 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으로써 온실 효과가 가속화됩니다. 그럼으로써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 버려요. 평균 기온 자체가.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 과정은 아마 사회시간에도 나오지만 과학 탐구 뭐 과학사에도 나오니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연도는 모릅니다. 뭐 산업혁명이 있고요. 맞죠? 산업혁명이 있었고 지금도 뭐 자동차나 공장을 많이 돌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업혁명을 하면 연료를 많이 떼야 되는데 무슨 연료를 사용하냐면은 화석연료를 쓰죠. 화석연료. 생명체에서 뽑아진 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석탄, 석유죠. 석탄과 석유를 많이 이용해서 화학 발전, 산업 발전을 일으키죠. 화석연료 산업혁명 때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죠. 급증하고요. 증가하고요. 그리고 나면 뭐가 되느냐? 당연히 태우는 거니까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온실기체 중에. 그렇죠? CO2가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 합시다. 증가돼 버리죠. CO2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런 효과, 햇빛은 들어오고 열은 못 나가는 이런 효과, 무슨 효과? 온실 효과가 증가되겠죠. 가속화되겠죠. 하여튼 뭐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실 효과가 커졌으니까 지구 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가요. 지구 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간다. 그거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거죠.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평균 기온이 만약에 저도 잘 모르는데 15도씨였는데 이거에 의해서 16도씨 정도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맞죠? 지구 온난화 현상. 쉽게 얘기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은 뭡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원래보다 상승한 거예요. 이거 뭐 좀 올라가면 따시고 좋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학습 목표 있죠. 예로 인한 문제점을 탐구하자 했어요. 문제점 맞죠? 지금 온실 효과 과정 비닐하우스처럼 해가 설명이 끝났고 그 과정에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뭐가 어찌됐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가지고 지구온난화가 됐다.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보면 오늘 할 게 끝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한번 탐구를 해보자는 거죠.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있냐?
빙하 녹는 거 맞죠? 빙하가 녹아요. 따뜻해졌으니까. 또 뭐가 됩니까? 해수면이 빙하가 녹아서 맞죠? 바다로 들어가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해수면 상승하면 뭐 바다 속 생물한테는 좋겠지만 육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땅이 줄어들죠. 해수면 상승. 그리고 기온이 높아짐으로써 땅이 쓸 수 있는 땅이 사막화 되는데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막화 가속.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생태계 파괴가 될 수 있다. 근데 외국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쪽에는 보니까 이게 생태계 파괴라며 생태계 변화로 배워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괴되지만 수중생명체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 생태계 변화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대부분 교과서에 이제 생태계 파괴로 나오니까 생태계 파괴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과정이 끝났어요. 지금 한번 설명을 쭉 보면은 자 보면 점점 더워지는 지구는 온실 효과를 뜻한다. 온실 기체가 다시 에너지를 지표로 내놓는 건데 그림으로 보면 비닐하우스처럼 햇빛이 들어오고 지구가 열을 받아서 이제 열을 나는데 그 열은 못 나가게 비닐로 막고 있는 효과를 해주는 게 온실 기체고 그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게 온실 효과고 꼭 필요한데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급증했기 때문에 문제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화석연료인 석탄석유를 많이 태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증대되고 그 결과에 의해 된다. 지구 온난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빙하가 녹는 부작용,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작용, 사막화가 빨라지는 부작용,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문제점 중에 뭐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뭘 것 같아요? 이래 물어보면 한 90%, 95% 이상은 전부 다 생태계 파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뭐가 제일 문제가 된다면 빙하가 녹는 게 제일 문제랍니다. 뭐 북극곰이 살 자리가 없어서 안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빙하가 녹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빙하가 녹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겠어요?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가 녹으면. 이거 뭐, 너무 길게 했나?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어요. 지구 반사율이 있죠. 지구 반사율. 지구 반사율이 감소됩니다. 햇빛이 100만큼 오면 여기서 맞죠? 여기서 햇빛이 100만큼 오면 맞죠? 땅 맞고 공기 맞고 튕기 나가는 반사율이 30%라 했단 말이다. 땅 맞고 튕겨 나가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빙하예요. 지구의 거울이죠. 빙하 보면 얼음이니까 반짝반짝하니까 반사율을 엄청나게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많을수록 반사를 많이 시키니까 지구 햇빛을 덜 받아. 그럼 빙하가 녹았다는 말은 거꾸로 뭡니까? 지구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지구 반사율이 떨어져요. 지구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뭡니까? 흡수량이 어야 됩니까?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하겠죠. 태양 에너지 반사하는 게 줄어드니까 태양 에너지 흡수가 증가해요. 그럼 당연히 온도가 어야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떻게 되겠노? 다시 빙하가 녹겠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빙하가 다시 녹아버려요. 맞죠? 빙하가 녹으니까 또 지구 반사율, 거울이 또 줄어들었어요. 감소해요. 그럼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또 증가하고 온도가 또 올라가겠죠. 그럼 온도가 또 올라가면 또 빙하가 녹겠죠. 그래서 1도가 증가하면 이 악순환에 의해서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빙하가 녹는 걸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 과정을 하면 지금 깜짝이야. 교육 과정에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요게 온실 효과가 이제 통합 교과 되면서 국어 지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영어 지문에도 가끔 많이 나와요. 이거 영어 지문에 꼭 나오더라고요. 수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문제 풀거나 중3이나 뭐 고등학교 가면 많이 나오니까 이 영어로 알아놓으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영어로도 적어줍니다. 온실 효과 설명은 지금 끝났어요. 온실 효과는 아까 비닐하우스처럼 되는데 비닐하우스라고 안 하고 식물을 지어죠. 그래 그린하우스라 합니다. 온실 효과는 요거는 할 친구들만 알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린하우스 이펙트입니다. 스펠링을 안 찾아봤기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어요. 스펠링은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고 참고니까.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뭘로 나오겠습니까? 솔라 에너지 쓸 줄 알죠? 이 쓰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단파장 뭐라고 나오겠어요? 보통 단파장 숏
짧은 웨이브, 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지구 에너지는 당연히 알겠죠. 뭡니까? Earth 에너지 하면 되겠고, 장파장은 뭐겠습니까? 장파장. 그렇죠? Long wave ray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실 기체는 뭐겠어요? 온실 기체는 당연히 그냥 가스 붙이면 됩니다. 온실 기체 정확하게 쓰면 뭡니까? The greenhouse effect gas. 가스. 여러 개면 가스이지 하면 되겠고, 맞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도 영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죠? 산업혁명, 맞죠? 혁명, revolution, 혁명이죠. revolution of 산업, 인더스트리죠. 화석연료 뭡니까? fossil, FOSSI, fossil fuel. 그 다음에 석탄은 뭡니까? 코일, COL. 석유는 쉽죠? 오일. 그 다음에 CO2는 학명 그대로 CO2, 카본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온실효과 아까 써줬죠, 뭡니까? 한 번 더 적어보죠, 심심하니까. 심심하진 않은데. 그린하우스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이펙트, 인크리징, 인크리즈 증가한다 이랬으면 되고. 그 다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꼭 많이 나오더라고. 답으로 많이 나와, 이거. 지구온난화에서 더 월드 워밍 하는 친구들 많은데, 월드 안 쓰죠? 뭡니까? 더 글로벌 워밍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점도 영어로 바꿔보면 빙하 녹는 거, 멜트, 맞죠? 멜팅, 녹는 거, 오버 글레이셔, 빙하, 글레이셔, GLA 맞나? GLA CIER 맞지 싶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해수면 상승, 증가로 하죠 그냥. increasing of 해수면 sea level 하면 됩니다. 몇 개 한번 들어보면 이걸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사막화 가속하는 거 acceleration인가요? acceleration of 사막화죠. desert로제이션인가요? 사막화 가속.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는 게임 많이 해서 알죠. destroy of 생태계, 에코시스템입니다. 에코시스템도 지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다 했는데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정은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온난화 과정을 하는데, 지금 온실기체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과정을 알아두고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까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처럼 그림으로 꼭 알아놔야 되고, 원리는 햇빛은 들어오지만 지구가 받아서 뜨거워진 열은 비닐하우스처럼 온실효과를 뚫고 못 나가고 다시 지표로 들어오면서 비닐하우스에 갇힌 것처럼 따뜻해지는 효과, 그게 온실효과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